네, 지난 28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9.35포인트, 0.4% 상승하면서 2,35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전일보다 4.9포인트, 0.59%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841.3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1,18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나흘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된 모습이었고요. 개인 투자자도 1,174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2,29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각각 634억 원, 70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1,18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가 5%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LG생활건강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등 2차 전지 관련주 또 플랫폼 관련주는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마치고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통신 섹터, 의료정밀, 서비스업, 전기전자, 의약품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특히 종이목재 섹터가 5% 강세를 나타냈고요. 뒤에서 건설, 또 기계, 운수창고 섹터가 4%에서 3%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KMW, SK머티리얼즈, HLB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시젠과 제넥신, 에코프로비엠 등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7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84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8월 마지막 거래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한 주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8월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8월 한 달을 되돌아보면은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거침없는 질주죠. 네. 여러 언론에서 이제 뭐 여느 때, 딴 때의 과거 8월 달 대비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좋았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거의 뭐 브레이크가 안 듣는 느낌. 예. S&P 미국 한번 살펴보시죠. 네. S&P 500 지수는 위에 이렇게 한눈에 보이다시피 위에 선 지난 팬데믹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사상 최고치를 올라섰습니다. 올라서기까지 약간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올라서고 나서는 계속 뭐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죠. 금년 들어 8.58%, 3월 저점 대비로는 60%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S&P 500 지수 월간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뭐 금년 들어 얼마 하는 거는 잠시 잊으시고요. 이거는 저 나스닥 지수인데 자료 준비하다가 잘못 올린 겁니다. 뭔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저점끼리 연결한 추세선, 이것과 뭔가 채널을 이루는 이 부분. 자, 지난번 팬데믹 때 조금 이 선을 갖다가 추세선을 하회하는 건 좀 언더슈팅이었다면은 이제는 좀 오버슈팅 단계에 접어든 느낌은 듭니다. 극단적인 과매수 상태죠. 네. 자, 그리고 나스닥은 그림이 이제 월간 차트가 훨씬 달라집니다. 예, 나스닥은 금년 들어서만 30% 이미 3월 저점 대비로는 76% 넘게 올랐는데 차트에 시각적으로 벌써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거의 뭐 연상시키는 그런 흐름이죠. 이 와중에 테슬라 보세요. 뭐 지난주에도 가져왔던 차트를 조금 더 업데이트했습니다만 지난 8월 10일 날 주식 분할 발표하고 나서부터 13거래일 동안에 61% 오르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뭐 주주 명부는 다 확정됐고 예. 오늘부터는 이제 이 주식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또 남아있는 재료 하나는 9월 20일 날 뭐 배터리 데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고. 자, 이제 뭐 테슬라 관련해서는 온 언론에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뭐 저세상 주식된 테슬라 시총 4천억 달러 돌파, 토요타 2배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제프리스라고 하는 뭐 투자은행에서는 2,500달러로 상향. 그런데 웨드부시라는 또 증권사에서는 현재 수준에서 71% 추가로 상승 가능. 현재에서 71% 네. 추가로 더. 예. 이제 기사를 좀 잘 봐줘야 되는데 네.
뭐 연합인포맥스 헤드라인이 저렇고 서울경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 묶고 더블로가 3,500까지 오른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데요. 자극적이죠. 예. 그러니까 웨더부시 같은 데에서 3,500까지도 오른다. 베스트 시나리오일 때. 그런데 이제 또 기사를 잘 읽다 보면은 막상 연말 그거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이고 이 웨더부시라는 이 증권사 제시한 연말은 지금 레벨보다 한 7% 낮고 뭐 그런 예. 상황입니다. 일단 제목만 보고 기사 안 보면은 그래 3,500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저 세상 주식 태양계 주식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림 한번 보니까 저렇습니다. 월간 차트입니다. 예. 와. 놀랍죠? 기울기가 엄청 가팔라요. 2018년 2년 전 4월 1일 날 만우절에 트위터에 이 일론 머스크가 올렸던 그거 기억나시죠? 나 파산했다고. 전기차 앞에 한 대 이렇게 뱅크럽트도 약간 O자가 있어서 뱅크 R이 아니고 W로 이렇게 했고 이거 뭐 한 5천 몇백만 원에서 옵션질 하다 보면은 뭐 한 8천만 원까지도 가는 모델 3 예. 모습인데 자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나스닥 조금만 더 보시죠. 아마존은 지난 7월 13일 날 있었던 모든 기술주가 한 대 두드려 맞았던 그 고점 마침내 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거래량 줄고 있고 매도 다이버전스는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닷컴의 주가도 이런 모습입니다. 네. 테슬라나 뭐나 할 것 없이 뭐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달리고 있던 와중에 차가 핸들이 잠기는 경우입니다. 전화해서 이거 어떡하죠 했더니만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만요. 그러면 갓길에 좀 일단 세우시고 핸들이 잠겼는데 뭔 갓길에 세워요. 예. 그냥 110km, 120km 계속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차가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고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모습. 하나만 더 보실까요? 네.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의 CEO인 것은 아실 테고 재산이 이제 2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개인 재산이. 우리 돈으로 한 237조라든가. 그랬더니만 저택 앞에 시위대가 몰려왔습니다. 단두대를 설치했네요.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 하고 앙뚜아네트가 목이 날아갔던 그 단두대를 설치하고 아, 노동자들이 찾아왔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친구는 기사 내용을 보니까 크리스찬 스몰스라는 이름인데 그때 뭐죠? 저 물류 창고에서 확진자 나왔을 때 예. 조금 더 방역 기준 강화하라고 회사에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있었던 시위를 주도했다는 차원에서 잘렸다는 것이죠. 아. 베조스 니는 1초에 4,000달러 벌면서 우리는 30달러도 안 된다. 15달러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만한 기사죠. 그래서 무슨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모일 때마다 몇 년 전부터 꼭 이렇게 빠지지 않는 하나의 화두가 그거죠. 소셜 언레스트. 이 극단적인 양극화에 따라서 사회적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대충 보세요 좀. 단두대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게 낫죠.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뉴욕 증시 S&P 500도 사상 최고층을 이어가고 있고요. 주요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또 국내 증시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 그리고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주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전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발표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2%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AIT라고 하죠. 이를 도입을 공식화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적정 물가 상승률을 2% 고정해서 평균 2%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초저금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계속 쓸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또 시장은 파월 의장이 이번 발표가
현재 10.2% 수준의 실업률을 이것이 이제 대폭 낮아질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 실업률 자체가 10.2%에서 5%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통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시장 우호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낮은 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대표 성장주 투자, 나스닥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다만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는 현재 지수로 보면은 S&P 500은 거의 상승 여력이 이제 거의 미미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되는 유동성 vs 밸류에이션의 좀 어려움,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시장 흐름을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고 또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스닥 등 성장주 위주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럼 국내 증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0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언택트 관련주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런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고객 예탁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결국 유동성은 한국은 굉장히 좋다. 계속 유럽, 미국, 전반적인 모든 국가들이 다 그렇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2.5라고 하죠. 그래서 내수 경기 부분에 있어서는 2, 4분기 이후에 오히려 3, 4분기가 더 최악의 수치가 나올 확률이 커졌습니다. 예. 따라서 결국은 대외 경기와 내수 경기의 어떤 힘겨루기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는 회복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수출의 의존도가 전체 GDP의 50%를 훨씬 넘어가는 수준에서 그만큼 수출 위주의 어떤 업종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종 관심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예. 또한 계속적으로 전기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 특히 현대차 그룹 위주로서에 대한 관심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적정 가치를 계산해보면 코스피는 2,570, 코스닥은 880 정도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두 자릿수는 아니고요. 한 자릿수대 후반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좀 힘겨루기가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도 글로벌 증시를 따라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러면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 드레싱으로 시장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9월 달에는 안 좋게 반응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 큰 변화가 없이 시장을 끝낸다면 다음 달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화요일 이후에 추가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이 좀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먼저고, 또 중국 또한 전체 흐름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심해졌는데 그 부분이 다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같이 월 말인 날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한국과 대만의 매력도가 지금 일본의 아베 사임으로 인해서 엔화 강세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원화의 강보합세라든지 달러의 약보합세가 이어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0.5% 반등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2,366선을 웃돌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4%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지수 845.2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혼조세 출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그리고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다시 반등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1.5%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3만 8천 원이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등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6만 1천 원.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림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던 현대차도 좀 호가 상황 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5%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운수장비 섹터의 강세를 주도했던 현대차 오늘도 추가적인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지금 17만 5천 원으로 1.7%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 체결가 43,300원. 이 가운데 현대모비스까지도 역시 1% 강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CGN 오늘 역시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3%대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9만 500원이고요. HLB 내림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금요일 조정을 받았던 제넥신 역시 오늘 반등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7만 8천 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르게 종목 순환매가 예상되는 하루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체크 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지난주 네. 미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배경이 바로 잭슨홀 미팅에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이었는데 이게 일단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호재로 받아들일 거는 예. 앞으로 금리 절대 안 올릴 거예요와 다를 바 없는 얘기였죠. 좀 옛날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연극 하나 있었죠. 고도를 기다리며 안 와요. 그놈의 고도가. 이놈의 인플레가 올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네. 자, 역사적인 잭슨홀 연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역사적인 잭슨홀 연설은 2010년에 버냉키의 작품이었죠. 벤 버냉키. 금융위기 예. 이후에 양적 완화했다가 이게 WWF에서 한 번 더 자빠질 무렵됐은 그 2010년 8월에 잭슨홀이라는 데가 도시인 줄도 저는 몰랐는데 카네기홀 같은 빌딩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8월이면 모이더라고요.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서 버냉키가 양적 완화 한 번 더 할게 했던 거. 그다음 제 기억에 남는 또 잭슨홀의 히트는 2014년 드라기 총재의 통화정책 다이버전스에서 유로가 약해지고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지다. 유가 폭락하던 그 시발점. 자, 이번에도 역사적인데 왜 역사적이냐? 소위 말해서 과거의 중앙은행들은 전부 뭐였죠?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언제 금리를 올릴까가 과거에는 뭐 요즘 2030 세대는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싶으시겠지만 경제학에서나 뭐에서나 다들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지, 잘 대처할 수 있지였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을 끌어낼 수 있지? 미 연준만 몇 개월 사이에 3조 달러를 풀어 제낀다는 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안 생겨요. 예. 이 경제학 교수들도 석학들도 설명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어쨌거나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평균 대칭적 2%에서 평균. 그런데 왜 비판을 받는가 하면은 일단 좋아요. 금리 올릴 일 없으니까 시장으로서는 좋은데 첫째 우선 말이 모호합니다.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슬라이드. 자, 이번에도 뭐 화상으로 합니다. 화상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참했어요. 뭐 잭슨홀은 가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 재미, 뭐 면세점 들리는 재미, 맛있는 밥 먹는 재미라도 있는데 화상회의 많이 빠졌는데 수잔 콜린스라는 미시간대 총장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형식입니다. 넥타이도 안 메고 편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평균 2% 인플레이션 하는데 추구를 하는데 이 평균치를 규정하는 특정한 수학적 공식에 얽매이지 않겠다. 뭐 그러면 평균 2%를 어떻게 산정하지? 뭐 딱 특정한 거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이라 해서 AIT의 유연한 형식으로 비춰질 것이다. 말이 좋아서 유연한데 아래쪽에 이렇게 구름대 안에 제가 써놨죠. 네.
정책 당국이 유연하다는 것은 정책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또 하나 무게추가 물가 안정에서 고용으로 넘어갔다는데 예. 물가 안정에서 고용으로 넘어갔다는데 진짜 파월한테 묻고 싶습니다. 연준 위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너가 일자리 만드냐? 그냥 연준에 그냥 뭐 청소 아니면 무슨 뭐 보수 시설 잔디 깎는 사람들로 다 고용하면 완전 고용 되겠네. 저거 어떻게 고용을 창출합니까? 네. 코로나 잡을 수 있나요?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앞으로 5년 정도씩 전략을 갖다가 살피겠다. 그 말은 은근히 5년 동안은 앞으로 금리 인상 없다라고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시간 없죠?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성명서를 갖다가 FMC 명의로 하나 밝혔는데 내비게이팅 데케이드 다가오는 10년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갖다 찍어가는 과정이랍니다. 자, 이게 2012년 1월 24일 날 채택되었다가 이번에 지난 27일 날 어멘드 됐다는 거죠. 수정됐다는 얘기인데 이 주저주저 했는 내용 보세요. 이 수준 2%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정시키기 위해 위원회는 시간을 두고 오버타임, 시간을 두고 평균 2%를 이루는 인플레이션 달성을 추구한다. 얼마 동안? 말 안 해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믿던 시기에는 한동안, for some time, 한동안 얼마 동안 2%를 온건하게, moderately, 온건하게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청취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 적절한 통화 정책일 듯하다, likely.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밑돌았던 시기를 계산해 보니까 한 5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명확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예. 금리 안 올릴게. 예, 그냥 그 정도 시그널. 그것만 해도 시장 입장에서는 땡큐. 뭐 지금 뭐 메이저리그를 볼 수 있어, 뭐 토토를 할 수 있어, 네네. 경마장을 갈 수 있어. 오케이, 그겁니다. 그럼 분명 뭐 채권금리라든지 국채 수익률 영향을 줬을 텐데요. 재밌습니다. 예. 자, 미국채 10년물이 당일날은 뛰었어요. 뛰었고, 자, 이거 보십시다. 10년 국채 수익률 월간 차트 80년대 초부터 해서 한 15%, 16%대부터 폴 볼클 때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2013년에 우리 기업도 가물가물한 테이프 텐트는 네. 양적 완화를 갖다가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규모를 좀 줄여나가겠다 했지만 금리 뛰고 주식 박살나고 했던 기억납니다. 2018년에 연준이 금리 바닥다박 좀 올릴 때 또 시장 작살났던 거 기억납니다. 얘들 못 올려요. 예. 못 올립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연준 재밌는 그림이 의장들 있죠? 키하고. 맞습니다. 예. 79년부터 이렇게 지미 카드트 했던 폴 볼커가 장신이죠. 이미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다음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으로 오면서 키가 계속 낮아지죠. 작아지죠. 그 기간 동안 주구장창 금리가 떨어졌다고 지난번에 제롬 파월이 의장 됐을 때 우스갯소리로 다들 했는 얘기가 그러면 금리 오르겠네 했더니만 안 오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게 어떤 뚜렷한 연관성은 아닙니다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저렇게 트위터에 저렇게 올렸다 히트를 쳤었죠. 요거 관련해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개장 상황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해주셔도 해도 돼요? 예, 제가 해주셔도 너무 돼요. 예, 아직 한 30초 오지랖을? 있어요. 예. 자, 기대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나 뭐지 싶으시다면은 한번 이렇게 검색 들어가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뭐 네이버 같은 데 가니까 좀 약해요. 차라리 구글에서 공부하시는 게 낫겠는데 뭐 이겁니다. 어쨌거나 내용이 어렵다라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 예. 그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상승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럼 이 내용을 저희가 개장하고 알아볼게요. 그러시죠.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8월 31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8월 달 마지막 거래 이제 개장이 됐습니다. 8월 증시 앞서 살펴봤습니다.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미증시도 많이 올랐고요. 특히 S&P 500, 나스닥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했고요. 나스닥도 주요 공룡 IT 테크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연고점을 갈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조금씩 순매수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또 빠르게 차익 실현에 나서는가 하면은 시장 하단을 떠받치기도 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9월 증시도 상승 놈은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강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감 추이와 같은 변수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1% 가까이 올라갑니다. 2,377선이고요. 코스닥도 0.79% 상승으로 847.9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형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넘게 올라가고요. 네이버도 역시 오름세입니다. 33만 6천 원이고요. LG화학도 역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미 4% 넘게 올라갑니다. 17만 9천 원이고요. 이 가운데 또 2차전지 관련주인 삼성 SDI도 오름세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올라갑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도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지금 2거래 연속 오름세입니다. 기아차도 2% 상승이고요. 현대모비스도 3% 넘게 올라갑니다. 24만 4천 원이고요.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두산중공업도 좋습니다. 5%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금요일 26% 급등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5% 강세 1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중공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 미국 심사에서 첫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지금 이거는 2차 풍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동국 SNC도 3% 강세고요. 하나솔루션도 역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죠. 오늘 3%대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 상승이고요. 시젠도 올라갑니다. 알테오젠도 2% 강세고요. 제넥신도 오늘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만 6,900원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일단은 좋습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또 장 후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은 좀 시장을 떠받치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6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216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은 화학 섹터에서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장비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모 보시게 되면 개인이 38억 원, 외국인은 65억 원 매수 우입니다. 기관은 코스닥에서는 87억 원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3원 50전 떨어진 1,180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소장님, 앞서서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좀 어려운 용어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뉴욕발 시황에서 또 국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시황을 풀어나가는 사이트들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게 실질금리입니다. 아까 그 슬라이드 한번 다시 한번 주신다면은 자, 이 아래쪽에 노란 박스 안에 실질금리라는 거에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것이다 하는 이 개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거 아주 피셔 방정식이라 해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 은행 가가지고 예금을 했더니만 저기 뭐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1년 동안에 3% 이자를 받았다 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1년 사이에 인플레가 2%라면은 네. 나의 실질 금리는 1%도 안 그렇죠. 되죠. 예. 3 빼기 2 해서 그렇죠. 1%. 예. 이 개념입니다. 근데 이 실질금리가 지금은 마이너스대예요. 음. 실질금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채 수익률, 뭐 아까 살펴보시다시피 이제 겨우 0.7 저항선을 올랐었는데 10년물이. 자, 10년물 0.7인데 인플레이션율이 예를 들어서 2% 목표치는 못 도달하지만 그래도 연간 1.7%는 되면 실질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예. 1%죠. 그죠? 그렇죠. 아까 0.7 빼기 1.7 했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1%가 되는 겁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저축해봐야 이거는 까지는 거예요. 네. 그럴 바에야 뭐라도 잡아두는 거예요. 이 시절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수익률을 뺀 건데요. 자, 그것까지 설명하자면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저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겁니다. 앞으로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가? 아까 보셨던 이 차트 미국채 수익률 지금 뭔가 0.6 아래로는 잘 안 가면서 자꾸 꿈틀꿈틀 위로 튈 것 같은데 이 올라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명목금리가 올라감에 있어서 이것이 명목금리도 올라가고 명목금리보다도 기대 인플레가 더 올라간다면 실질금리는 더 떨어져요. 그렇다면 오히려 정치의 호재가 될 수도 있겠고 그건 아니고 명목금리가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빨리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된다면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이른바 기업의 미래 수익을 갖다가 할인하는 이 분모의 할인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식은 안 좋고 금값도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시황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는 건데 이것저것 떠나서 아까 이제 월가에서도 사실상 어떤 그 제대로 된 분석은 다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테슬라가 예. 왜 오르죠? 전문가들 글쎄요 그냥 가네요 이거예요. 여기다 뭐 분위기는. 주식 분할 호재까지 있고. 네, 뭐 예.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아까 뭐 월간 차트로 보셨을 때 지금 이것이 어떤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기법에 의거한 어떤 뭐 고평가 저평가 이런 것이 의미 없는 장이 된 겁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돼도 기업들이 경제가 더 위축되어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 가는 거죠. 일단 물론. 유동성 자체가 풍부하다 예, 보니까. 유동성 자체가 예. 풍부하니까.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 시장 관계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만큼 좋은 시절은 없겠으나 예를 들어서 주식을 안 하시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즘 주식 시세를 갖다 이렇게 들으면 다들 그럴 거예요. 아주 밉상스러운데 이거는 솔직한 어떤 민심이에요. 주식을 모두가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래? 닭 줬던 개 신세처럼 되는 것 같아요. 딱 줬던 개신세처럼 된 것도 그렇고 나는 또 이것저것 뭐 거리두기 2면 2고 3이면 3이지 2.5 애매하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그렇죠. 뉴스만 보면은 저렇게 날아간다고 시장은 그러니. 올라가고. 예, 예. 뭐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좀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은 미움을 살 만한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는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백신 나오면 그때부터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오히려.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그 예. 이전부터 좀 고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죠. 그런 논란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지금 S&P 500도 3,500선을 돌파했고 예. 이러다 보면은 이제 뭔가 그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 많이 체크하잖아요. 이게 시장이 더 갈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할 때 예. 이것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제 이른바 S&P 500 빅스 차트 한번 보시죠. 예,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칠한 저 부분 보시면은 뭔가 더 내려가지는 않죠. 그러네요. 느낌이 예. 더 내려가지는 않고 소위 말해서 무슨 뭐 급등하기 시작 전의 모습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 올라가고 있는 랠리를 갖다 즐기고는 있으나 변동성 확대의 어떤 대비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 종목으로 보면 저 때를 바닥 따지기 느낌으로 보잖아요. 저게 소위 예. 말하는 작전주 내지는 급등주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차트 모양입니다. 보통 저러다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저러다가 많은데.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래요. 뭐 이 변동성이라는 것이 언제 그래서 또 여기서 뻔하게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로 또 접근하는 겁니다.
괜찮아. 11월 3일까지는 아, 미국 대선. 미국 대통령 예. 뭐 자빠져도 선거 끝나고 자빠지겠지 이런 상황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예. 정민 앵커도. 왜냐하면 대선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큰 충격이 오지 않게끔 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요. 뭐 트럼프 믿고 파월 믿고 예. 그렇게 가는 거죠. 11월 3일 전까지야 네. 금리 올 일이 있겠으면 그러니까요. 뭐 1조 달러를 푸나 3조 달러를 푸나 민주당이 원하는 풀기만 풀면은 뭐 안 풀어도 지금 돌고 도는 돈만 해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뭘 국채를 발행해서 굳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새 돈을 왜 찍어. 그냥 이자 좀 요즘 같은 시대에 이자 좀 흡족하게 주고 시장에 부동자금이라고 하는 남아 돈다는 그 여유자금 철철 넘치는 그 자금들로 하지. 그냥 잠겨 있을 그 돈들. 아까 제프 베이조스처럼 예. 차고도 넘치는 그 돈들 쌓아두기만 하는 그 돈들을 좀 쓰이게 하지. 뭘 또 돈을 찍어내냐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상론일 뿐이죠. 있는 사람들이 불 끄지고 안 내놓는 세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돈 펑펑 찍어내고. 이것이 어떻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 짓 저 짓 다 하면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왔습니다만 이놈이 지금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괴물로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다가 뭐 테슬라 했던 머스크는 참 별짓 다 하네요. 우주로 나간다더니 이제 돼지 머리에다 칩을 심었더만요. 그렇게 해서 또 뭐 이제 사람 머리에까지도 칩을 심을 모양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질환을 갖다가 치료하겠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렇게 좋게 말하면 창의적인 사람, 예. 나쁘게 말하면은 조금 위험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세상이 아주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어떤 또 2차 전지 배터리 기술을 공개하는지 보면 어느 정도 알겠죠, 상황을. 예. 예. 어쨌거나 시장은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전기차를 갖다가 테슬라만 만드는 듯이 그냥 가격을 목표가 몰고 됐어요. 가요. 예. 그럼 다우지수는 어때요? 사실 다우지수는 S&P 500하고 나스닥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덜 오른 감이 있잖아요. 덜 올랐죠. 예. 그래요. 또 지난주 또 뉴스 되지 않습니까? 엑슨모빌이 쫓겨난다. 맞아요. 예. 예. 그래요. 다우지수는 보시면은 3대 지수 가운데 앞서 살펴봤던 것 중에 제일 못합니다. 어쨌거나 지난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에 종가가 28,536이었고 지난 금요일 날 28,653이다 보니까 이제 금년에 플러스로 0.4% 돌긴 돌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자로. 그런데 아직 얘는 팬데믹 때의 갭을 아직도 못 채웠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자, 한국 경제에서 제일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그중에 기억나는 게 2013년이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커머셜 뱅크는 빠지고 잘 나가는 골드만사스 투자은행이 들어오고 휴렛 패커드가 빠지고 나이키가 들어가고 알코아 실적 시즌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듣던 알코아 알루미늄 제조회사 예. 알코아 퇴출되고 비자가 들어가고 이 AT&T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회사 대신에 애플 제너럴 일렉트릭 대신에 뭐 윌그린스라는 유통회사 이러더니만 자 이번에 엑슨모빌 대신에 세일즈포스라는 IT 레이시온이라는 업체 대신에 같은 방산업체지만 허니웰 화이자 전통의 화이자를 제끼고 바이오 암젠인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세상 변화를 반영했다고들 뭐 언론에서는 하는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IT 쪽, 바이오 쪽이 더 많이 중시되는 세상이 된 것 맞습니다만 네. 제가 봐서는 그것보다도 지수 예쁘게 만들기입니다. 지수 예쁘게 만들기요? 예,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애플이 지금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4분의 1이 되면은 가격이 말이에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뭐죠? 30개 종목 그냥 주가 그냥 다 대가 나누기 30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구하다 보니까 주가가 높은 애플은 비중이 다우지수에서 줄어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들 걱정이 뭐다? 애플 주식분을 한 다음에 다우지수가 한번 푹 무너지겠는데 했더니만 그래서 지금 이 잘 나가는 애들 쭉 한번 보시죠. 엑슨모빌 이 기간 동안에 2005년, 2006년, 2005년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같은 기간 동안에 세일즈포스는 쭉 올라왔습니다. 아. 자, 세일즈포스 그날 다우에 들어갑니다 했던 날 2분기 실적도 좋다 보니까 하루에 26% 오르고 그러고 나서
그저께 금요일 날은 조금 밀리고 이런 식인데 레이시온이라는 퇴출되는 업체와 하니웰이 더 탄탄하고 힘이 있네요. 가격 자체도 뭐 비슷하지만 탄탄합니다. 상승 탄력이 좋아 예. 보이네요. 화이자 30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암젠 200불짜리 싱싱한 놈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뭐 다우지수도 예쁘게 만들기. 다우지수는 항상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대상을 반영한다고는 늘 위원회에서는 말을 합니다만 네. 지수가 조금 힘이 딸리면은 그렇게 잘 못 가는 놈 빼고 종목을 재편해서 그래서 지수 자체를 좀 우상향 추세로 만드는 그렇게 가는 감이 있다. 상황이죠. 금년 들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30개 종목 가운데 금년 들어서 플러스 낸 거는 10개밖에 안 되고 못 오른 게 20개입니다. 네. 그러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놈만 가는 거예요. 가는 놈만 가는 와중에 지수만 저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소위 말하는 ETF가 나왔습니다. 괜히 종목 고르려고 머리 쓰느니 보다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좀 볼게요. 오늘 예. 8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코스피는 기관이 지금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또 바이오주가 오늘 강세를 나타내면서 850선 또 회복이 됐어요. 8월 마지막 거래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냥 저로서는 한번 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위에 우상향 점선 이거 물고 내려왔더니만 지난번 2458을 찍는 와중에도 여기서는 이 점선에서 한번 걸렸고 이번에 막히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이 우상향 점선과 우상향 실선 안에서 노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밀리면 사자가 들어왔는데 계속 이 선은 끊어오시고요. 예. 이 우상향 실선이 물고 내려오는 상황이 된다면은 한 번 더 조정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또 이렇게 위클리로 좀 큰 그림으로 가져왔을 때 예. 우리가 그어볼 수 있는 상정해 볼 수 있는 채널 상단도 돌파한 상황에서 잠시 조정해서 이 돌파한 거 맞아 했더니만 지난주 주간 흐름은 그래 돌파한 거 맞아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힘이 더 있는 상황 여전히 과매수 상태. 그래요. 매주 똑같은 말씀만 드리게 되네요. 멈춰야 멈추는 겁니다. 그때 가서 고민하시죠. 아직은 상승 네. 랠리를 즐길 수는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 뭐 딱히 사람들이 팔아야 할 만한 이유를 못 찾고 있고 예. 개인들 그 와중에 차익 실현해가면서 밀리면 또 사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고 조금만 밀리면은 못 기다려요. 돈들이 못 기다립니다. 이거 그냥 막 들어오는 거죠. 예. 전형적인 작년부터 회자되었던 FOMO, Fear of Missing Out. 야 이러다 나만 못 올라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두려움이 이 랠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뭐 연준을 비롯해서 전부 다들 뭐죠? 저 금리 안 올린다 했으니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결국은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그중 제일 일반적이고 손쉽고 익숙한 주식이 지금 제일 많이 가고 있고 재정은 조금 이렇게 벌써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이럴 때 좀 써야 되는 돈인데 지금보다 덜 심각할 때 다들 돈 펑펑 썼잖아요. 예. 미국도 어디도 팡팡 썼고 그러다가 뭐 아베는 안 되니까 또다시 건강을 핑계로 물러나고 참 오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환율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좀 달러원 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예전에 저희가 1,180원 그 이하는 예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1,177원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달러원 환율 하다는 얘기가. 지금도 80원 깨졌나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네. 예. 그래요. 지금 뭐 아주 크리티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보시죠. 그래서 잭슨홀 있었던 그 목요일 날은 오히려 달러가 강했어요. 예. 미국채 수익률도 오르면서 달러도 강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 시차를 두고 금요일 날 쿵 밀려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잘 모르겠어요. 92라는 크리티컬한 레벨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이건 밀고 내려갈지 기술적으로는 이거 돌아서도 될 만한 시점이에요. 그런 애매한데 우리 달러원도 이렇습니다. 위클리 차트 가져왔습니다. 자 주간 차트로 일목균형표를 가져왔는데 우선 선이 보이시죠? 우상향하는 선 간당간당합니다. 그리고 위클리 차트 주간 일목균형표의 구름대하고도 맞물립니다.
이 1180원 승부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80 깨진다면은 여기서 1180원 바로 직전이에요. 1150이 궁극적인 타겟이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그냥 뭐 크리티컬한 레벨이 선이 깨졌다고 해서 3, 40원 훅 그거보다는 지금 깨졌어요. 지금 깨졌어요? 예. 깨졌... 1179원 60전. 그래요. 예. 아마 10원 단위로 트라이 할 것 같아요. 80원 다음에는 70원 가자고 한번 뿌렸고요. 70 다음 그래서 최종적인 현재 1180원도 깨진 상황에서는 1150원 가보자. 그 사이에 코스피 2600 가자.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네. 시장의 기운은 그렇습니다. 기운은 그런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도 보기 나름입니다. 가장 리즈너블한 전망은 달러 약세 아직 여력이 많다라고 하는 게 맞겠고 뭐 유로달러 차트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예. 긴 추세선을 올라서는 그림도 있는데 왠지 이 와중에 저는 유로 롱을 갖다가 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또 속을까 싶어서. 네. 그거는 옛날에 달러인에 한번 된통 한번 그 위기 직전에 속은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시죠. 환율이 계속 이슈가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두 메이저 수급 주체는 과연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먼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오늘 현재 주가 상황입니다. 현대차 오늘도 좋습니다. 3% 가까이 올라갑니다. 17만 7천 원이고요. 삼성 SDI도 오름세입니다. 이 가운데 KB금융 내림세고요. 두산중공업이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오늘 11%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신풍제약도 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SK텔레콤 그리고 대림산업, 현대글로비스, 휠라홀딩스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이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올라갑니다. 현대글로비스 2.7% 강세고요. 휠라홀딩스는 조정을 받고 있고요. DPC가 0.5% 상승입니다. 자, 기관은 또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역시 현대차입니다. 상승세고요. 현대모비스도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도 55,700원. 대림산업도 역시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네요. SK이노베이션 주가는 2% 약세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역시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NC소프트 약세입니다. KB금융 내림세고요. 포스코도 떨어지네요. 신세계, 소포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0.8%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371선이고요. 코스닥은 1% 강세로 849.81포인트입니다. 오늘 8월 마지막 거래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